경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기본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포인트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뉴욕 증시에 우리나라의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쿠팡은 2010년 8월에 설립돼서 불과 10년 만에 100조 원의 회사로 성장한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이 유니콘 빌딩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쿠팡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1978년생입니다. 아버지가 현대건설 주재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거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에 잡지 커런트를 만들어서 2001년에 뉴스위크에 매각하기도 하고 2004년에는 명문대 출신들을 겨냥한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2009년에 애틀란틱 미디어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창업 멤버 7명과 쿠팡을 설립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그루폰이라는 소셜 커머스 회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티켓몬스터,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쿠팡도 소셜 커머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지역의 상품이라든가 어떤 할인권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쿠팡은 소셜 커머스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을 되게 잘했습니다. 2014년에는 소셜 커머스 업계 1위까지 하게 됐고요. 이익도 내면서 사업을 잘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돌연 쿠팡은 이커머스 업체로 전환을 선언합니다. 그 빠른 배송과 가격 저가 전략을 통해서 이커머스 업계 일대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2014년부터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달성합니다. 2015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인 회장의 비전 펀드로부터 1조 원의 투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2조 원을 더 투자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쿠팡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쿠팡맨이라고 불리우는 쿠팡맨들의 어떤 사망사고들도 있었고, 너무 혹사시켰다는 그런 어떤 비난 여론도 있었고, 또 회사가 계속 적자여서 자금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부도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2021년 3월 11일에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알리바바 이후에 최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2021년에 세계를 리드하는 회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초기에 30억 원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하고 같이 해서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지분 가치만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쿠팡이 가장 어려울 때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최소 한 7배 이상 21조죠. 엄청난 자본 차익을 얻게 되는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성공한 쿠팡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쿠팡의 성공에는 어떠한 성공의 어떤 비밀,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쿠팡 성공의 비밀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쿠팡의 성공의 첫 번째 이유는 소셜 커머스에서 이커머스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소셜 커머스는 어찌 보면 지역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광고 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고 중개 플랫폼이죠. 그래서 광고 중개는 사실 경쟁력을 많이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 시장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근데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2014년 이전에는 소셜 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그 시장을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지속했을 때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이커머스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데, 그때 사업을 전환할 때 모델이 되었던 게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센터에 물건을 놓고 본인들이 물류 관리를 다 하는 걸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이 전체를 IT 시스템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최단기간에 가장 싼 가격으로 배송을 하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존의 경쟁력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미국에서 그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가게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마존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한국에서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겠다 하는 비전을 세워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에서 이커머스로 전환하는데 사업을 전개하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시장에서 경쟁자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는 11번가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런 이커머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많았습니다. 중개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쿠팡은 여기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쿠팡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순한 중개보다 성공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물건들을 쿠팡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주문을 하고 나서 빠르게 도착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 것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많은 상품이 있고 그리고 주문을 하고 나서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고 가장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플랫폼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너무나 평범한 생각이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시도했던 게 로켓 배송인데요. 로켓 배송은 자정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까지 물건이 도달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이 생각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정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축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30개 도시에 150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는 IT 시스템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 고객이 몇 시에 어떤 상품을 주문했고 그 상품이 그 해당 지역의 물류센터에 오더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 많은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이 적자인 이유를 사업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팡에서는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눈에 띄게 돼서 10억 달러를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2018년에 20억 달러를 더 투자를 받게 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회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 거금을 투자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쿠팡은 해야 할 기본을 찾았고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기본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포인트다. 상품 구색, 빠른 배송, 저가 전략.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니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쿠팡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은 해마다 사용하는 금액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통계예요. 보통 일반적인 플랫폼들은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쓰게 되는데 쿠팡의 서비스는 한번 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쿠팡이 앞으로 엄청난 성장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처음 쿠팡을 시작할 때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쿠팡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고객 가까이에서 쿠팡이 존재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었다는 의미겠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야심이 크고 큰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비전 자체가 다릅니다. 이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쿠팡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쿠팡의 목표였어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을 때 바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에 물건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혁신 기업의 딜레마로 유명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로부터 감명 깊은 말을 듣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인들도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업을 통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목표 자체가 지구에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화성에 인류를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인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업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손정희 회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은 꿈과 비전만 있었다, 그게 모든 것들을 바꿔놨다라는 글을 읽고 손정희 회장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는 쿠팡의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팡에는 두 가지 부류로 직원들이 나눠진다고 해요. 입사를 했는데 쿠팡은 되게 일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압박이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 심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한테 회사에서 알려주는 모토가 aim high, 목표를 높게 잡고 find a way,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고 먼저 목표를 최대로 잡는 겁니다. 최대로 잡고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쿠팡은 10년 동안 매년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게 높은 목표를 직원들이 갖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치밀하게 실행을 함으로써 그 목표에 달성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한테는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방식을 참고 거기에 도전해서 뭔가를 이뤄냈던 사람들은 쿠팡에서 자신이 달라졌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표는 최대의 것을 상상해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의 것을 상상할 때 거기에서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재가 훨씬 더 크게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높은 비전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쿠팡도 중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는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사업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높은 비전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이거든요. 그 어려운 것들이 비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전이 명확히 세워지면 그 비전을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현실이 비전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사례를 가지고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쿠팡이 소셜 커머스에서 이커머스로 사업을 전환한 것처럼 최소 1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하나 찾아야 된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M&A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바로 그게 유니콘 기업가의 자세입니다. M&A를 한다는 것은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00년 이상 갈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을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어떤 경쟁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소비자가 구매해서 쿠팡에서 한번 구매하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았다면 거기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겠죠. 그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구를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경쟁자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비전이 세워지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비전을 실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압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비전까지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고 당연히 하나씩 밟고 지나가게 되면 그 비전이 현실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유니콘 기업가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사례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0년 만에 100조 원의 회사를 만든 쿠팡의 김범석 대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10년 동안 쿠팡의 성장한 사례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 아닐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